굿모닝 행정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자, 우리 오늘 28일차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두 가지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공직자윤리법과 비교해 주시면 제일 좋은데 이 공직자윤리법은 제가 또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이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다 보면 요거 관련된 문제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법령들의 표현들을 조금씩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패방지법 내용 좀 가볼게요. 부패방지법은 일단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공직자윤리법과 구분을 잘 못하시는데 공직자윤리 원칙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법률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들이 일정 부분 겹칩니다. 제가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할 때에도 공직자윤리법과 많이 겹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부패방지법의 내용은 사실 어느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고 있냐면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고 싶어. 부패를 방지하고 싶다면 당연히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란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일종의 옴부즈만이에요. 만약에 국민들이 공무원들이 뭔가를 잘못했어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무언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뭔가 위법하거나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에 관련돼 있거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걸 신고해주는 그러한 제도들을 두면 참 좋을 텐데 그러한 제도를 두기 위해서 바로 국민권익위원회를 라는 옴부즈만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 15명의 위원들이고요. 여기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임기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3년. 보통 위원회의 위원들 임기는 2년에서 3년인데요. 상대적으로 3년으로 좀 길게 잡아서 이들의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집어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옴부즈만과 같은 그런 걸 처리하는 기구가 있고 그래서 여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용들을 처리하게 되고요. 이것과 별개로 또 뭐가 있어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있죠. 국민감사청구제도의 관할 기관은 감사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둬요. 감사원도 둬요.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구도 둡니다. 다 이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내부에서 부패 행위를 신고하고 만약에 신고하게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에 대한 보호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부패 행위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들을 공무원에게 두기도 하죠. 이런 내부 고발에 관련된 내용과 그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내용 역시 부패방지법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비리를 저지른 면직자, 비위 면직자,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부패를 통해 당연퇴직이 되거나 파면되거나 해임이 됐다. 이거는 퇴직공직자하고는 다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위를 저질러서, 그러니까 비리 행위로, 부패 행위로 면직을 당했어요. 당연퇴직되거나 파면되거나 해임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5년 동안 취업 제한 기간에 취업 불가. 그래서 비임면직자 취업 제한과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무가 있죠. 요거 취업을 제한하는 거, 퇴직공직자는 그냥 퇴직한 공직자고요. 비임면직자는 비리를 저질러서 부패 행위로 인해서 퇴직한 공직자들이 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또 아시겠지만 네, OECD에서 공직자 행동 강령들, 공무원 행동 강령을 법제화시키라는 주문들을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 훈련의 형태로 있었던 공무원의 행동 강령을 이제는 부패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서 우리나라도 법제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방지법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지금 보시는 여기 제가 정리했던 기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래서 국민권익위나 또는 감사원 등을 통해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내부 고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다는 거.
그다음 비임현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이런 것들이 법률의 내용이 있고요. 공직자 행동 강령, 공무원 행동 강령의 법제화가 이 부패방지법의 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청탁금지법 볼까요? 청탁금지법은 부패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부패할 때 보통은 부정한 청탁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에게 행하는 부정한 청탁. 그리고 공무원들이 금품을 뭐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수수의 범위들을 제한해서 금품 수수 금지를 하기 위한 법률. 그러니까 부패를 유발하기 위한, 유발하게 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어디까지가 공직자인지, 제대 대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수수 금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이 어디까지인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공직자인데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공직자는 어디까지인지,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죠.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수수하는 건 어떤 종류의 행위라도 금지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위반 행위가 발생을 한다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거는 지금 부정한 청탁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내부 고발자하고는 달라요. 내부 고발자는 부패 행위가 조직 내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직 내부에 있는 구성원이 그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걸 얘기하고요. 요거는 지금 현재 부정한 청탁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그 어떤 종류의 신고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그다음 신고자 등의 보호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또 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령에 보면은 어디까지 금품수수의 범위를 허용해서 인정하는지까지 나와 있죠.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된다. 음식물의 경우에는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법들이 지금 보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되게 비슷해 보일 거예요. 근데 당연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종류의 행동들을 규정하고 그것들을 현재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령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딱 내용을 지금 보시면서 부패방지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 청탁금지법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하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는 2018년 국가직 7급 문제입니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죠. 자, 1번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심사 대상자가 있죠. 이거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비임현직자가 아니에요.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퇴직 공직자는 취업 제한, 취급 제한 의무가 있고요.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볼까요?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만약에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조작한다. 이건 누가 봐도요. 부정한 일입니다. 부정한 청탁입니다.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이거는 부정한 일이니까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정한 청탁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명시하고 있는 법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3번입니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국민감사 청구의 내용이 있었고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도 부패방지법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기억하실 거예요. 암기할 게 4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공직자 행동 강령 나왔네? 그래, 공직자 행동 강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행동 기준이죠. OECD가 법제화를 요구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라면 분명히 근거가 되는 법률이 있을 거고요.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바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X.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법률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고 각각 그 법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2번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017년 서울시 7급입니다. 다 이런 법들이 왜 비슷해 보이냐면 다 공직 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들이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 네.
재단 등록 공개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의 그 시행 근거를 두고 있고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사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근거가 공직자윤리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고요. 3번입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품 수수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 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이라면 직무 관련 여부가 있든 없든 무조건 수수할 수 없습니다. 요거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요. 퇴직공직자 취업제도 있네요.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자,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돼도 몇 년 동안 취업을 금지하느냐? 퇴직 후 3년. 그가 5년 동안 속해 있었던 부서,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 취업 제한. 아시겠지만 일단 취업은 무조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퇴직공직자 취업 제도에 따르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의 취업은 무조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3년간 취업할 수 없는데 만약에 내가 일하고 있던 부서, 5년 동안 몸담았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는 걸 입증을 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죠. 일단은 3년 동안은 취업 불가. 그래서 제가 외우실 거니만 3년, 5년 두 개 다 외우지 말고 3년만 하나만 정확하게 조지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직윤리 관련된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기회북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정리를 했고요. 또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계속 비교해서 선지들을 보여드리니까 지금 오늘 이 굿모닝 행정학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꼭 외우시고 그 다음 모의고사나 기회북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휴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고요. 내일까지 이틀 남았지만 아마 내일은 수업 저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요. 저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수업을 들으실 것 같은데 오늘 연휴의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들 진짜 응원하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예요. 새해 복 한 번 더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